들으신 분 앞으로 내려보세요. 현수막 들으신 분만. 네. 현수막을 들어봐. 그리고 사진 찍 자, 기자회견에 앞서서 지난 10월 10일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에 전국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앞서서 노동 현장에 사망하신 노동자를 위한 묵념을 잠시 드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현수막 좀 땡겨주시고 현수막.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문지구 의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한국노총 김명환 사임 부위원장님의 발언, 그리고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 의장님의 발언과 끝으로 전국 타워크레인 해체 노동조합 정회원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노동위의 자유한국당 문지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문진국입니다.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인한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삼성중공업,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의정부 밀락지구 등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전국 타워크레인설 해체 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33명이 사망하고 2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최소 36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남양주 다산 신도시 사고 이후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대책 마련만 하고 있을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올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대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업무는 어김없이 하청 근로자가 떠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펼쳐있는 위험의 외주화는 또 다른 중대 재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설해체 작업자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36시간의 특별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워크레인은 장비가 고도화가 되고 있고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작업 방식은 언제든 사고 발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체기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 자격을 가진 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약 6,000여 대의 타워크레인 장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있어 어느 건설 현장에서든 또다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시급히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정밀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노후 장비를 퇴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상습적으로 크레인 안전 검사를 받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시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진국 의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한국노총 김명환 상임부회장님께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회장 김명환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지난 10월 10일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에 붕괴 사고로 사망하신 전국 타워크레인 설 해체 노동조합 조합원 3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6번째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는 지난 5월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더불어 크게 알려진 것만 해도 올해 벌써 2번째입니다. 지난 5월 남양주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후에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탁상 행정에 불과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매년 약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산재공화국입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와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전히 대한민국이 안전보건 후진국 산재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가족의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셨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심지어 강조하셨었습니다. 이에 대한 약속으로 첫째,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다. 둘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셋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 넷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반드시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고조사위원회도 반드시 노동조합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사고같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업주의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를 비롯하여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천과 사용자의 책임 강화 등 정부가 제도와 방향을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한국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명보호와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사망을 하신 조합원 동지를 비롯하여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신 산재 사망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정부의 재발 방지 마련, 특단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김명환 사임 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연대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2013년도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목포 용해동에서 있었고, 그날 많은 언론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산업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 협약안을 가지고 산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중대재해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사건이 나오고 우리들 조합원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청와대에, 국회에, 노동부에 여러 곳에 진정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들려온 것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삼성중공업 사고가 난양 신도시 사고를 겪으면서 드디어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서 지켜진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타워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장비를 노동조합과 같이 합동으로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문제가 있고 어느 부위를 점검해야 될 것인지를 찾도록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말뿐이고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의정부 사고가 나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을 합니다. 반복적인 사고가 나면은 그때도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인명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반복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들 분노하게 하는 것은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격 취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거짓말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나면서 보상을 위해서 유가족과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노동조합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요구에 맞춰서 끝까지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이 벌어진다면 강력한 행동으로 이 타워를 멈춰서라도 산업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전국 타워 크레인 설해체 노동조합 정회훈 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타워 크레인 설해체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회훈입니다. 삼가 이전에 산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이루의 말씀을 올립니다. 헌법에 보이는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가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국가의 정당하게 요구하는 우리의 뜻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를 방지해야 될 책임은 국가에 있음이 분명한데 방치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 이상 죽음으로 노동자를 넘지 않고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0년도 5월 1일 노동계나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으로 6명, 5월 20일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3명, 그리고 최근 10월 10일 의정부 밀락쪽에서 3명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붕괴로 사망을 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삼성중공업 사업은 신원식의 혼란이라고 하고 남양주 사고는 불량부품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의정부 사고는 2013년도 목포 용해동 사고와 동일한 기장의 노후장비를 일하는 것이다. 바로 현장 작업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5월 1일 노동자 날로 노동자가 유일하게 법적으로 휴무를 취하는 날인 것이다. 노동자 휴무실에 작업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 남양주 사고는 부품에 있어서 노동자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불량 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의정부 사고는 27년이나 된 노후장비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정부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참상을 접하고 안타까움과 분노와 함께 몰아쳐왔다. 바로 그날 12시 중식시간에 전화로 안전작업을 약속한 동지가 불과 채 1시간 남짓 1시 35분 붕괴사고로 사망을 했다. 마지막 통화자라는 심리적 불안을 떨 수가 없고 지금도 마지막 안전작업을 하자는 동료의 인사말이 길을 올린다. 사고 이후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유가족은 왜 27년 된 장비를 현장에서도 사용하느냐고 운영하느냐고 최우선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를 해왔다. 우리도 비자감이 묻어나며 노동자로서는 이 원청 건설사와 유가족 보상금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했고 앞으로는 15년 이상의 노후된 장비의 사용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노후장비에 대한 문제점은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게 아니었다. 언론의 하늘의 흉기, 도심 속의 흉기라고 된 노후된 타워크레인을 지칭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 노후장비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페인트 작업을 해서 장비의 몸속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서 건설사 합의한 반대로 15년 이상 된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와 레이저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타워크레인 장비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검사를 간편하게 실시하는 검사 기관으로서의 쏠림 현상은 검사가 그만큼 겉밝힐 시기로 실시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이나 평가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된다. 검사를 민간이 아닌 과거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했던 시기에 맞춰서 공공부문이 직접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셋째,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 중에 설치 해체 작업자에 대한 자격을 취소한다고 언론에 난 적이 있다. 왜곡된 대책이 마치 진실이냐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설해체 작업자는 현재 36시간의 산업안전공단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일용노동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험 작업 중에도 작업 내용과 과정을 통제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장의 안전교육도 허울뿐인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략을 했고 2시간의 교육을 10분으로 생략하고 만다. 고가의 장비 타워크레인은 계속 발전하고 고도화로 작업 방식에 있어서 전문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먹구구식 작업 방식으로 사고를 방지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자격증 제도를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격을 취득한 작업자는 또한 책임을 반드시 질 것이며 단순 작업이 아닌 책임을 지는 작업으로서 안전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해체 기사 자격 제도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넷째, 현재 6천여 대의 타워크레인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5년 등록대로 전환되면서 노후 장비를 마치 새 장비로 둔갑하는 이러한 형식 승인이 잘못된 그리고 2010년대 이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장비라든지 노후 장비를 연식 사기를 중대재해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가장 큰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진하에 정리검사, 비파괴검사, 레이저 검사를 받기를 바라고 정부도 자진해서 검사에 응하도록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정비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연식이 조작된 장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섯째, 세월의 아픔을 위험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맞춰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타워크레인 설해체 작업자를 직고용 방식의 안정적이며 전문성 있는 직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설해체 기사를 건설사가 직고용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여섯째,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필히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작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운전조종사가 장비의 특성과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작업 수행과 책임을 지게 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작업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데 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해체 작업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현재는 설치 해체 작업에 조종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작업자가 조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비의 특성을 모르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사고 재발 방지에 위해서 조종사 동지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책임을 조종사에만 전가하는 행위를 없애주길 바란다. 해체 작업에 조종사, 타워크레인이 함께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타워크레인은 약 200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더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작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지마자는 살자는 도 속에 안전작업을 하려고 한다. 살 수 있는 길을 가고자 우리 한국노총과 더불어 타워크레인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추진할 것이다. 유가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안전성만 하지 말고 20m 타워크레인 올라가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일기를 모아 재발 방지를 충분히 전달했고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노동자학은 파업여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갔다.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이냐 현장을 멈출 것이다.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이유보다 우리 노동의 가치가 앞서는 그러한 세상,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정말 아침이 기다리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국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자. 예, 그러면 이것으로 그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